자, 이번 시간에는 미쯔비시 PLC의 메모리를 읽어낼 수 있는 미쯔비시사에서 개발한 MX 컴포넌트 소프트웨어 모듈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C샵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C샵에서 미쯔비시 MX 컴포넌트 소프트웨어 모듈을 불러들여서 그 일종의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그죠?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뭐 API라고도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는 말의 약자로서 앱,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 만드는 데 쓰는 일종의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태는 파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 미쯔비시 PLC에서 데이터 레지스터라든지 어떤 뭐 접점의 값들을 읽거나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용도로 개발이 되었는데, PC에서 사용을 할 때는 C++나 C# 또는 뭐 비주얼 베이직과 같은 언어를 써서 API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 작동하는 것을 저 비디오로 찍었는데 한번 보시고, 소음이 조금 있는 것 같던데 한번 보십시오. PC에서 PLC의 D0, D12 사이의 디바이스 메모리죠, 그죠? 메모리를 읽기 쓰기 하는 내용의 동영상입니다. 지금 작동하는 소음은 사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는 지금 값들을 읽어서 올라오고 있고, 그 값들이 지금 쓰고 읽고 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가운데에는 GXWorks2입니다. GXWorks2에서 지금 값들이 쓰고 있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구성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작성을 해서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GXWorks2에서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고, 또 GXWorks2에 나와 있는 글자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메모리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미쯔비시 PLC의 MX 컴포넌트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동영상 비디오에 나와 있던 것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PLC로 데이터 전송 성공, 뭐 D3, D4, D5, D6 숫자를 쓰는 거죠, 그죠? 그리고 PLC로부터 읽은 데이터 보고 쓴 거를 다시 읽습니다. 69, 87, 69, 87 복원된 값은 69.87. 이게 이제 소수점으로 저장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54, 80, 5, 80 이렇게 복원된 값 5.8 뭐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송 쓴 내용을 다시 읽어오는 과정을 연속으로 지금 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발생은 PC에서 랜덤 함수를 써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의의 값을 확률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C샵으로 짠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GXWorks2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거는 D0 값이죠, 그죠? 요거는 D0 값인데, 요 다음에 이제 83 D2가 D1, D2가 83, 50이죠. D1 어디 걸린 거예요? 83, 50 이렇게 돼 있네요. 맨 마지막 거네요. 83, 50 데이터 전송을 83, 50을 했는데 그대로 이제 83, 50이 전송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이 41, 4인가요? 그 다음이 41, 4인데 두 번째는 41, 4가 전송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뭐 10하고 43인데 10하고 43이 전송이 된 거 볼 수가 있죠.
그다음 네 번째는 뭐 6하고 71인데 6하고 71이 전송된 걸 볼 수 있고, 다섯 번째 67하고 19인데 67하고 오버라이트가 됐나요? 팔립상하 들어가 있네요. 어쨌든 뭐 이렇게 데이터 값을 전송하고 읽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GX웍스가 모니터링하는 방식인데, 뭐 이렇게 GUI 화면을 좀 잘 만들면 GX웍스2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C샵에서 읽고 쓰기를 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했는데, 프로그램 두 개를 가지고, 요거는 이제 C 플러스로 작성된 거고, 요거는 C 샵으로 작성된 겁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통신을 통해 가지고죠. 통신을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전 서버 대기 중, 여기는 뭐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이쪽으로 전송을 하면 여기서 받아가지고 다시 PLC로 전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랜덤 함수는 이쪽에 있겠죠. 자, GX웍스2에서 모니터링하는, 요거는 뭐 GX웍스2입니다. 멜소프트 GX웍스2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디바이스하고 버퍼 메모리, 배치, 모니터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PLC 통신 프로그램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PLC 파트이고, 이쪽이 C# 프로그램이니까 PC 파트이죠. PC 내부 메모리에서 뭐 바이트니까 바이트로 이제 선언을 하고, D 메모리는 16비트나 32비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정수를 보관을 할 수 있어서 정수용으로 선언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M0, X0, Y20 같은 거는 일종의 그 바이트, 8비트, 1바이트 8개의 비트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요거는 뭐 0, 1밖에 안 되니까 PLC 내부 메모리에 M0, X0, Y20, 뭐 D0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통신을 할 때는 PLC 전용 API MX 컴포넌트, MX 컴포넌트 이름이 PLC 전용 API가 MX 컴포넌트입니다. 영어 단어 쓰기가 좀 어렵네요. 펜으로 쓰지 않고 타이핑을 하는 게 있나요? MX 컴포넌트 이렇게 쓰니까 타이핑은 되는데 너무 작게 써지나요? 자,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제 이름은 HTUtil.lib.dll 이라고 하는 하나의 파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MX 컴포넌트를 설치하면 이 파일도 같이 설치가 됩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MX 컴포넌트를 일단 설치를 하면 MX 컴포넌트가 설치가 되면 시작 프로그램에서 PC의 시작 프로그램에서 오른쪽과 같은 통신 설정 프로그램이 보입니다. 그래서 Communication Setup Utility라고 하는 앱이 보입니다. 요거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 변경이 가능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지 않고 그냥 일반 열기를 하면 요 앱에서 설정 변경은 안 되고 볼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설정한 거에 대한 변경은 되지가 않습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 변경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뭐 PLC 전용 API MX 컴포넌트 4.0 버전입니다. 4.0. 그래서 MX 컴포넌트 사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PLC 쪽 설정하고 PC 쪽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GX웍스2로 켜고 커넥션 항목에서 설정 팝업 메뉴를 띄워가지고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PLC 사이드, 뭐 PC 사이드
통신 연결 시도 뭐 오케이 뭐 이런 메뉴로 되어 있습니다. PC에서는 통신 포트 설정을 하고 뭐 PC에서 포트 설정을 해야 되겠죠. PC에서는 시리얼 포트 설정을 하고 램 포트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PC에서의 포트 설정은 뭐 장치 관리자 열고 장치 관리자에서 설정된 포트를 확인하고 뭐 기타 파라미터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PLC에서는 GXbox2에서 한다. 그래서 PC에서 설정하는 것도 같이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통신 설정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화면입니다. 한번 설정을 실제로 한번 볼까요? 자, 잠깐 빠져나가서 시작 페이지를 보면 커뮤니케이션 셋업 유틸리티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요 화면에 PC 사이드, PC 인터페이스 사이드하고 PLC가 그림으로 나와 있죠. 지금 시리얼 통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송 녹화를 집에서 하다 보니까 PLC가 없어서 한 개 중국산 미쓰비시 PLC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했고 그거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산이지만 미쓰비시 PLC의 복제품입니다. 중국에서 미쓰비시 PLC 회사가 생산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생산하다가 단종된 FX 시리즈는 박스형 PLC로서 제일 작은 PLC입니다. 가격이 뭐 2, 30만 원 밖에 안 하는 8점이라든지 16점 요 정도 점수도 아주 작은 조그마한 기기 만들 때 쓰는 거죠. LS 산전의 PLC도 그런 게 있습니다. XBC 시리즈라고 해서 어쨌든 FX 시리즈를 뭐 지금 여기 FX 1N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FX 시리즈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제가 실제 요 수업 준비를 위해서 PLC 연결을 시리얼 통신으로 연결했습니다. 요 FX 시리즈는 시리얼 통신밖에 안 돼요. 랜 연결이 안 됩니다. FX 이것도 초기 버전 1N 버전입니다. 그래서 FX 지금 5U 버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5 버전까지 가면 아마 랜 통신도 아마 가능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16점, 16점, 32점 정도가 되는 릴레이 출력 방식의 PLC입니다. 자, 요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셋업 유틸리티고 메뉴가 이렇게 있고, 그죠? 헬프 기능 좀 있고, 목표 세팅, 타겟 세팅, 리스트 뷰, 커넥션 테스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누르면 연결이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이건 지금 저 에러가 떴죠, 그죠? 에러가 떴습니다. 왜 에러가 떴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죠? 문제가 있나요? 지금까지 잘 됐는데. 자, 일단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통신 설정 유틸리티는 조금 전에 띄운 그거죠,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 타겟 세팅을 먼저 합니다. PC 쪽, PLC 쪽 이렇게 되어 있죠. PLC는 CPU 타입이 이제 FX1N으로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PLC에 대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송 속도는 뭐 9600bps 굉장히 느리죠, 그죠? 초당 9600개 날아간다는 얘기, 바이트를 날아간다는 얘기니까 컨트롤은 뭐 DTR이나 RTS 그러니까 송신, 수신 이런 통신 포트를 쓴다 그런 얘기고 PC 쪽에서 출력하는 포트를 COM6라고 되어 있죠. PC는 COM 1, 2, 3, 4, 5, 6, 7, 8, 9 뭐 이렇게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타임아웃 시간은 뭐 10초죠. 10초. 만 미리세컨드니까 10초죠. 그죠? 그래서 PC 측 설정하고 이제 PLC 측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PLC 측에서도 CPU 타입 설정해주고 이제 속도, 통신제 뭐 이런 거 설정해주고 뭐 PC 측에서도 통신 포트는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PC 측에서는 통신 포트가 많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하면 좀 어렵습니다.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서 설정을 해야 되죠. 통신 속도,
양쪽에 맞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하드웨어 설정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셋업 유틸리티 설정. 그래서 위저드 버튼을 누르면 그죠? 요 위저드 버튼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위저드 버튼을 누르면 이 위저드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뭐 이 통신 설정 마법사는 뭐 NCT에 대하여 통신 정보를 설정한다. NCT는 저도 뜻은 모르겠는데 이 미쓰비시 멜색 그 PLC의 API의 이름이 ACT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뜻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언제나 뭐 백 거꾸로 누를 수 있다. To change the selection. 뭐 please click next to begin 뭐 이렇게 되어 있죠. logical 논리적 국번을 넣어라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논리적 국번을 1번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next 버튼을 누르면 여기 이제 위저드 시작입니다. 그래서 논리적 국번 하나 놓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다음 버튼 누르면 통신 국번이 이미 이제 존재하는데 오버라이트 할래? 뭐 물어보는 겁니다. 뭐 아니오를 하든지 해서 하면 통신 설정 위저드 PC 사이드라고 나오죠. 그죠? PC 사이드. 그래서 요거는 PC 사이드, 뭐 PLC 사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FX 시리즈이기 때문에 시리얼로 연결, RS232로 연결하겠다. 그렇게 설정을 한 거고, 통신 설정, 그 통신 포트 이름이 이제 PC 쪽에서는 컴6고, 타임아웃 시간은 10초 기다려도 연락 없으면 뭐 아웃한다, 에러 메시지를 띄우는 그런 뜻입니다.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그죠? 그래서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요건 이제 PLC 쪽 설정이죠. 그죠? PLC 쪽 설정이고 CPU 모듈은 타입이 이제 FX1N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실험할 때는 Q03UDE로 해야 될 겁니다. Q 시리즈니까 그죠? 그래서 통신 속도는 뭐 9600bps로 되어 있고 제어는 뭐 DTR, RTS는 뭐 이게 그 뭐라고 합니까? DTR은 트랜스미션 보내는 거고 RTS는 리턴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신 수신 제어한다 그런 뜻이죠. 자 여기 양쪽에 이제 PC 쪽, PLC 쪽 설정이 끝나고 넥스트를 누르면 여기 PLC 쪽 설정이 되죠. 자 네트워크를 스테이션 타입을 선택해라. 호스트 스테이션이다. 메인 국권이죠. 메인 국이다 그 말이죠. 그죠? 자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코멘트 이제 끝이 되는데 이름을 뭐로 할래? 지금 설정 파일 이름을 PC, PLC 통신 뭐 이렇게 해서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끝납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셋업 유틸리티. 그죠? 커뮤니케이션 셋업 유틸리티를 커뮤니케이션 셋업 유틸리티 설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PLC의 GXbox2를 열어가지고, 그죠? PLC의 GXbox2를 열어서 통신을 설정을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GXbox2를 한번 열어볼까요? 열려있나? 자, 잠깐 나갔다가 들어봅시다. GXbox2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GXbox2를 뭐 지금 새 파일 하면 그죠? 시리즈가 저 FX CPU로 되어 있죠. FX1N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PLC라서 저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교실에서 세팅할 때는 Q03UDE를 써야 되고 지금 방송 공개를 들으시는
스마트 설비 운영 쪽에서는 지금 PLC를 뭐 쓰지 않을 거니까 이건 시뮬레이션 GX웍스2에서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PLC 연결하지 않더라도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는 뭐 특별하게 짤 필요가 없고 지금 이쪽 내비게이션 창에 보면 맨 끝에 커넥션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버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여기 커넥션 1이라는 게 뜹니다. 얘를 따닥 하면 이렇게 트랜스퍼 셋업 커넥션이라고 뜨죠. 그죠? 그래서 PC 사이드 인터페이스, PLC 사이드 인터페이스, 뭐 다른 스테이션 세팅, 커넥션 테스트, 뭐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리얼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PC 쪽에서. 근데 지금 아까 에러가 뜬 게 RS232로 돼 있는 거는 맞는데, 그죠? FX USB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컴포트는 6번인데 전송 속도가 19.2가 아니고 9600입니다. 9.6 bps입니다. 이게 항상 바뀌어서 문제가 되네요. 이 상태로 이제 바꿔주면, 그죠? 바꿔주면 커넥션 테스트 했을 때 계속 에러가 뜨네. 컴포트 세팅을 한 다음에 실행하라. Unusable comfort was specified. 지금 6번이 아닌 모양이죠. 그러면 컴포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설정에 들어가서 장치 관리자 설정, 여기서 그냥 설정 이렇게 하면 장치 관리자에서 찾기 어려우니까 윈도우 탭을 누르고 X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윈도우 10 버전이나 11 버전은 이렇게 하면 장치 관리자가 바로 나옵니다. 자, 장치 관리자가 떴죠, 그죠? 이 상태에서 컴포트, 포트 앤드 LPT가 있죠. 통신 포트가 지금 1번만 돼 있네요. 어떻게 된 거지? 1번으로 돼 있나? 통신 포트가 1번으로 돼 있습니다. 빠져 있나요? 잠깐만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1번으로 지금 6번이었는데 1번으로 바뀌었나요?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1번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저 1번만 나오죠, 그죠? 네, 1번만 나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그러면 1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컴6가 아니고 컴1으로 오케이. 연결이 안 되네요. 뭐가 좀 에러가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합니다. 지금 수업 중이라서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연결을 확인은 할 수가 없지만은 일단은 뭐 GX웍스의 커넥션 데스티네이션에서, 그죠? 시리얼 USB 선택하고 PC 쪽에서, PLC 쪽에서도 이렇게 뭐 특별하게 선택할 게 없으면 CPU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커넥션 테스트를 하고 가능하면 이제 OK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6번이었는데) 뭔가 에러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에러가 좀 뜨고 있습니다. 터치가 된 모양입니다. 자, 일단은 뭐 GX웍스2에서의 설정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장치 관리자에서 통신 포트 찾는 것도 지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6번인데 좀 빠져 있는 것 같네요. 뭔가 이렇게 안 뜨는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포트를 여기서 확인한다. 그래서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한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아까 했던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면,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커넥션 테스트를 하면 오케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에러가 뜨죠, 그죠? 에러가 뜹니다.
컴포트 핸들 에러인데 아무래도 포트 설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뭔가 뺐다 껴야 될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겟 설정 위저드 들어가서 뭐 1번 하고 넥스트 하고 뭐 시리얼 콤 6, 콤 6, 코먼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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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니시. 자, 여기서 커넥션 테스트 다시 한번 해봅시다. 타임아웃 에러가 납니다. 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다 그런 얘기죠. 뭔가 에러가 좀 뜨고 있습니다. 요거는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이런 방식으로 설정한다 하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너무 복잡하죠, 그죠? PLC, 시리얼 USB의 그 컴포트 설정을 한다. 통신 포트 번호 확인하고 속도를 확인한다. 그다음 뭐 이번에 커넥션 테스트 실시한다. PLC와 PC가 실제로 연결되는지 확인 테스트하는 거죠. 그리고 연결 테스트가 성공적이면 OK 버튼 누르고 나간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GXbox 2에서 설정하는 것이죠, PLC는. 그래서 PC 설정은 PC 포트에서 설정합니다. 장치 관리자 열고 관리자에서 포트 확인 설정을 하고, 장치 관리자에서 요게 이제 어제 제가 작성한 장치 관리자의 사진인데, 프롤리픽 USB to 시리얼 콤 포트 콤 6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이게 좀 빠졌나요? 한 개가 더 있는데 지금 삭제가 된 거 보니까. 지금 케이블이 USB to 시리얼 콤 포트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꽂았는데, 윈도우 시작해서 이제 윈도우 버튼 누르고 이 약간 그 창문 모양의 그림이 있는 윈도우 버튼 누르면서 X를 누르면 장치 관리자가 바로 뜹니다. 윈도우 요거죠, 그죠? 윈도우 시작, 윈도우 X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장치 관리자가 있습니다. 장치 관리자 이걸 누르면 장치 관리자가 이렇게 다시 뜬다. 토크는 줄이고 컴포트를 확인. 지금 계속 하나만 뜹니다. 뭐가 좀 에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요거를 이렇게 이제 제대로 설정됐을 때 열어보면 9600 데이터 8비트 뭐 페리티 없음 정지 비트 이런 것들을 포트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이제 코드를 PLC에 API를 써서 C샵으로 PLC의 데이터 D0 데이터를 읽어오는 코드입니다. 일단 읽어오는 코드에 관련돼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다음 시간에 MX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실제로 API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을 다음 시간에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신 설정까지만 해봤는데, 같이 다음 시간에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설정을 해서 시도를 하는 걸 화면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PLC는 사실 뭐 컴퓨터 뒤에 있는데 보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GXbox 2에서 시뮬레이터를 가지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PLC가 없어도 사실은 뭐 이 동작을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PLC 프로그램을 짜고 D에다가 데이터 값을 넣은 다음에 읽어오는 게 가능하죠. 예, 그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가지고도 되고 실제 PLC를 가지고도 된다. 두 가지 방법으로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수업 참여에 감사를 드리고, 수업 진도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제가 그 C샵을 여러분들한테 본격적으로 뭐 알려드린다든지 뭐 학습을
한다면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분량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제 요 과목이 뭐 스마트 팩토리에서의 데이터 수집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에 관련된 것이 기본으로 깔리기 때문에 이제 다음 이제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중간고사 이전에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MySQL이라고는 데이터베이스를 PC에 설치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데이터를 PLC에서 읽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는 것까지 시연해 보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속도가 좀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C샵을 자세히 배우기는 곤란하고 다른 쪽에서 C샵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공부하는 사이트 제가 찍은 영상도 좀 있는데 뭐 학생들이 요즘은 젊은 학생들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그런 무료 홈페이지도 많습니다. 그 학생들이 책도 팔던데 뭐 이런 C샵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학습하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제가 뭐 이렇게 전에 저도 잠깐 몇 년 전에 보고 했는데 최근에는 뭐 책도 출간하고 사이트는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인데 한두 군데를 제가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선은 수업 진도에 필요한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지금 속도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필기 시험을 보고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후반부에는 MySQL 데이터베이스에 넣은 데이터를 가시화도 해보고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고 그리고 뭐 설비 관련 뭐 보존이라든지 예지 보존을 하려면 예측 보존이죠. 뭐 고장 진단을 예를 들어 하고 싶다. 수명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다든지 뭐 생산 속도를 알고 싶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는지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것은 뭐 PLM이라든지 PLM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글자 쓰는 게 잘 안 되네요. PLM 뭐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뭐 ERP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뭐 엔터프라이즈 뭐 기업체 뭐 리소스 플래닝 뭐 그러니까 자원 계획 뭐 자재 조달 계획 뭐 이런 거죠. SM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플라이 체인 그리고 공급망 관리 뭐 그러니까 뭐 협력업체 관리죠. 뭐 복잡하게 이 영어로 막 써놨는데 뭐 그러고 뭐 제조 실행 MES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그래서 뭐 이런 용어들을 뭐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사용을 합니다. 주로 이제 SI는 업체에서 소프트웨어를 짜는 입장에서 이제 많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걷어가지고 가시화를 하고 뭐 또 웹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 전송도 하고 하는 그런 기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요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실전적으로 뭐 간단하게 예제로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수업의 전체적인 윤곽으로 잡았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뭐 빠를 거라 예상이 됩니다. 아무것도 이제 전혀 이제 C샵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신 분들도 막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업을 따라하기 방식으로 따라오시면 너무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따라하기 방식으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거 정도만 느끼셔도 수업의 목표를 만족한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그 회사의 스마트 팩토리화가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업체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러이러한 개념이 들어간다 하는 정도는 이제 이 수업에서 얻어 가시면 좋을 거라 생각하고 아주 간이하게는 뭐 직접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죠?
아주 간단하게 하는 것들은, 그래서 뭐 깊이 있게 하는 것들은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듯 합니다만, 간단하게 하는 거는, 간이 자동화하는 거는 또뭐 그다지 어렵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이거 이외에 이제 뭐 데이터 수집하는 IoT라는 기술도 있죠. 인터넷 오브 싱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인데, 뭐 아두이노라든지 이런 걸 뭐 전자기기 달아 가지고 무선으로 뭐 이 데이터를 걷어오고, 또 여기 이제 232 통신이 되다 보니까 옛날 기기들도 RS232 통신은 포트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연결을 한다든지,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뭐 비트 데이터를 받아온다든지, 아니면 카메라라든지 가속도 센서라든지 뭐 이런 진동 데이터, 그런 걸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죠. 감시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영상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고장 진단이라든지 뭐 이런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정형 데이터 이외에 비정형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런 데이터는 가공하기도 좀 어렵고 너무 랜덤하기 때문에 분석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 AI, 뭐 대용량 그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LLM, 요즘 뭐 오픈 AI에서 개발한 챗 GPT도 대용량 언어 모델이죠. GPT라는 게 뭐 사실은 그 이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GPT인가요? 예. 그래서 G는 제너러티브, P는 프리트레인드. 그러니까 뭐 제너러티브 모델입니다. 생성형 모델이라고 하죠. 요즘은. 그래서 그것도 언젠가 뭐 설명이 제가 좀 드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T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기술의 이름입니다. 요즘 나오는 이런 AI들은 전부 다 이 모델을 사용하다 보니까 T가 들어가 있죠.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 기술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전부 다 씁니다.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걸 쓰죠. 논문은 구글에서 2021년도 나왔나요? 20년도 나왔나요? 그 기술들인데, 이제 번역기 쪽에서 발전하다 보니까 언어에 상당히 이제 강점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즘 AI들이 말이나 글에 굉장히 강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시각적 그 정보, 그러니까 비전이라든지 오디오를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를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디오 비디오 정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실전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적용을 할 수가 있으면, 뭐 챗GPT를 적용을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유료 API를 이 사람들은 제공을 하는데, 시간당 그러니까 시간당이 아니라 사용량에 따라서 돈을 받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챗GPT API 쓰는데도 크게 비용 안 듭니다. 그래서 C샵이라든지 이런 거 짤 수 있으면 C샵을 화면을 짜고 챗GPT를 내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 요즘은 그런 기술들을 많이 쓰고, 로봇에도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티칭 같은 것들을 없애고 말로 해서 하는 로봇 로봇 티칭을 말로 하는 거죠. 저거 좀 해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도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구글 딥마인드 쪽에서 나온 동영상 비디오라든지 이 논문을 보면, 로봇이 아무래도 이제 안 해본 것도 직접 하죠. 그러니까 구두로 말을 하고, 창조적으로 뭐 한다기보다는 뭐라고 합니까? 이 제너레티브 모델의 특징이 유사한 걸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너레티브는 이제 약간 좀 생성하는, 창조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뭐 사람이 그렇죠. 눈으로 보고 방식을 대충 알면 다른 데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AI가 요즘은 하는 거죠. 그 핵심되는 기술이 제너러티브 모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래서 GPT, 미리 훈련시킨 트랜스포머, 이런 뜻입니다. G는 생성형 미리 훈련시킨 트랜스포머, 이런 뜻입니다. GPT가.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 시간이 하면서 조금씩 추가를 해보고, 향후 이제 여러분들이 스마트 팩토리에 기존에 그 AI가 없었을 때와는 좀 다르게 AI를 지금 나오는 아주 뜨끈뜨끈한
챗GPT를 그냥 써보고 싶다, 적용해보고 싶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무슨 뭐 엄청난 테크닉이 필요한 건 아니고 C# 프로그램 짤 수 있으면 적용 가능합니다. 아니면 뭐 파이썬으로 적용하는 거는 예제도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아까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으로 프로그램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 요 가운데 GXbox2 띄워놓고 여기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서 데이터 발생해가지고 C샵으로 보내서 C++에서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C샵으로 보내가지고 C샵에서 다시 PLC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C샵을 통과하더라도 C++이 아니고 파이썬으로 프로그램 짤 수도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짜서 일로 보낼 수도 있고, 여기서 MySQL에 받아가지고 파이썬으로 디스플레이 할 수도 있고, 또 AI 프로그램이 파이썬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짜가지고 명령을 C샵으로 보내가지고 C샵에서 PLC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루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상당히 유연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이걸 가지고 로봇에 응용을 해보고자 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